자, 실무수행 평가 두 번째,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월계표를 찾아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9월에 발생한 판관비 중에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9월에 발생한 거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자, 그럼 내리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존재를 하는데 이때 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이제 금액적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이 총계를 보시면 돼요. 총계를 보시면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냐면은 61만 8천원이고요. 여비교통비는 얼마냐면은 8만 8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는 58020이어야 되는데 이게 현금 금액이 58020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총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통신비 금액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잔액은 338020이 되고요. 그럼 차량 유지비 8308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복리후생비에 대한 문제는 입력해 놓은 내역이 없고요. 여비교통비는 입력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 통신비는 입력한 내역이 존재를 해요. 몇 번?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3-3번. 통신비 납부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입력해 있는 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입력해야지 3번이 답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해 있던 하나하나가 다 점수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조회 22번 문제와 2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22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교육훈련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기라고 하면은 1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를 자, 보아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얼마예요? 11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1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아까 면세를 입력했던 3-4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3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수익 중 전년 대비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영업의 수익이 이제 작년과 이제 해당하는 금액에서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는 금액. 그래서 어떤 건지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거예요?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코드 번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이용을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 자, 더블 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코드 번호가 딱 뜹니다. 여기에 905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이제 4-1번에 해당하는 아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자 수익이나 뭐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내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AT 1급 자, 실무수행 평가 문제 24번입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1, 2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중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니까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 이 날이 한정식입니다. 날이 한정식에 대한 금액이 가장 커요. 자, 가장 큰 거는 이제 81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중. 그러면은 이게 6월 5일자에 해당하는 신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세서 제외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영수수침에서 1에 보면은 명세서 제출 대외 대상 금액이 하나에 23만원짜리 되겠죠. 이게 아까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거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아무 숫자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22만원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과 26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한번 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제2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기 예정이니까 7에서 9월이에요. 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냐면은 세액을 묻는 거예요. 아니죠. 금액을 묻는 거죠. 금액을 묻는 거기 때문에 317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317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신지한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됩니다. 3-2번을 입력해 줘야지 정확하게 317만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입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의 세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수치부분 일반 매입 10번 난이에요. 세액을 묻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세액을 묻는 거니까 10번 난이에요.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얼마? 3980273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자, 불공이 2건이 있고요. 자, 불공 2건. 자, 그 다음에 과세 11건이 있습니다. 과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따로 이제 불공은 없고요. 3-3번에 입력했던 미래통신, 통신비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지 금액이 3980273원이 정확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어딘가 입력을 잘못했다든지 계정 과목을 잘못 넣었다든지 유형을 잘못 넣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28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28번은 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두 개 동시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는 몇 매입니까? 입니다. 2기 확정이면은 10에서 12월입니다. 자, 그럼 전자 것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 것만 보시면은, 자, 여기에 위에 전자 것만, 이렇게. 자, 몇 매예요? 그렇죠. 매수는 15매가 됩니다. 자, 건수는 9건인데, 매수는 15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15매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는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8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계산서 공급가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2기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 자,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인데 전자하고 전자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묻는 키워드는 전자 매입 계산서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게 아닌 전자 매입 것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115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5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 시대교육에 2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교육에 입력되어 있는 3-4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자,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입력 안 하면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 쪽에 존재를 하고요. 예적금 현황,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어떻게? 12월 말입니다. 자, 신한은행, 자, 한번 볼까요? 신한은행 보통은 86277380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 53137000입니다. 맞죠? 농협은행 보통입니다. 4,950만원입니다. 하나은행 보통입니다. 3,027만5천원.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답이 2개 나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보통예금 입력할 때 아마 은행 거래처나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받으러옴 현황 조회입니다. 자, 만기일이 2023년도에 도래하는 받으러옴 구분, 보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받으러옴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자, 보시면은, 2023년도에 도래하는 받으러옴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관이라고만 적힌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배서양도 돼 있죠. 이미 초록마트는 배서양도를 했고요. 제가 배서양도를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하나로 유통, 그 다음에 천호유통, 대한전자, 재고유통 다 만기에서 끝났죠. 그러면은 보관된 거는 얼마예요? 그렇죠.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인물류 거만 해당이 돼요.